안녕하세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 승인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상속포기 Q&A.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상속포기가 나요? 한정 승인이 나요? 이거거든요. 네, 그 상속포기라는 거는 그 상속인 재산을 아예 상속받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남과 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 재산도 상속받지 않고 상속 채무도 아예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망인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컨대 상속 재산이 뭐 예금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하고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채무는 뭐 1억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그 6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하면 되고 나머지 채무는 변제할 의무가 없는 거고요. 제 재산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의 재산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든 한정 승인을 하든 특별히 어느 것이 더 불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내 순위에서 그 더 이상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 순위에서 상속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한정 승인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유의할 거는 그 한정 승인을 할 때 만약에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좀 규모가 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과 관련해서 상속을 한정 승인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라든가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했을 때 생각보다 세금 규모가 좀 클 수 있고 그러면 뭐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정 승인을 했을 때 그 피해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정 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것이 낫고요. 그 외의 경우라면 특별히 한정 승인을 한다고 해서 더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또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두 번째요. 한정 승인을 하면 채권자들이 소송 같은 걸 제기해서 힘들어지는데 상속 포기를 하면 아예 상속인이 되지 않는 거니까 뭐 소송도 당하지 않고 그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상속 포기를 했는지 한정 승인을 했는지 채권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망인이 돌아가신 걸 알게 되면 그 망인의 상속인들한테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은 나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또는 한정 승인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채권자가 그러면 갚을 채무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소송이 마무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해서 채권자들이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한정 승인을 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한정 승인이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것이 내가 만약에 망인이 채무 초과여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이라는 거는 망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자기는 뭐 쓴 적도 없고 망인이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데 그 채무를 갚아야 된다면 그거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상속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 포기하고 한정 승인을 하면 그 상속인들이 그 망인의 빚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런 어떤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망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망인 재산,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보험 해지 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니까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런 재산을 찾으면은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이 안 된다라는 글들을 보시고 나는 그럼 이제 상속포기 한정 승인 못 받는 거냐, 망인 채무를 다 갚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채무 초과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해지환급금이나 예금 같은 것을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장례비 그 부의금을 초과하는 장례비는 망인 재산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례비로 사용했다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상속 그 찾은 재산들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한정 승인 절차가 끝나고 나서 채권자들한테 그 재산을 청산을 통해서 골고루 배분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금 찾아도 되느냐. 예,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가 중요한데요. 보험 계약자하고요. 보험 수익자가 일단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상속인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찾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당연히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만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 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이나 아니면 그 만인이 아프실 때 발생한 그 입원 치료 이런 것들과 관한 그 실손보험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진단보험금 이런 것들은 망인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찾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계약자가 상속인이라면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보험 계약자가 상속인이라면 해지환급금 찾아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또 찾으실 수 있고, 이런 경우는 그 수익자하고 계약자를 잘 봐서 사망보험금을 찾을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뭐 법률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주변에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네,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승인할 때 가장 많이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